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대학의 청춘 마담 로즈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성공의 가도를 막 달리시려다가 주춤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특수를 맞이해서 아주 성공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회적 성공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랑을 잘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양각색의 지구에서의 삶.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정말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첫사랑에 대한 기억, 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잊을 수 없는 연인,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용어부터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하는 사랑이 과연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은 정말 사랑인가? 저는 이제 좀 우주적 차원의 사랑 이런 것들을 98년도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6차원의 이제 바샤르라는 존재가 이제 우주 채널링이라는 책인데 좀 흥미로웠어요. 저한테 그 당시에 그 채널링이라는 용어도 생소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구적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사랑을 해라. 이게 이제 탄트라에서도 남녀 합일의 극치를 통해서 우주 최고신과의 합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어떠한 사랑들일까라고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남녀가 만나요. 그러면 불꽃이 튀죠. 뭐 불꽃이 안 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사랑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걸 하냐면 판타지를 입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의 남자 또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딱 투사를 시킵니다. 네, 투사 심리학 용어인데 투사는 이제 어떤 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통해서 상대의 본 모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내가 꿈꾸는 욕망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럴 것이다라고 본인이 미리 판단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애할 때는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뭐 조신하고 뭐 얌전하고 이랬던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돌변을 해가지고 성질이 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 아니 내가 원했던 여자가 이 여자였어? 네. 또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뭐 몇 번 만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때 남성이 이 여성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 호응을 하면서 뭐 잘 들어주고 본인도 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적인 남자처럼 이 여성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리모컨만 잡고 살아요. TV만 보고 뒹굴뒹굴 책을 한 개도 안 읽어요. 심지어 뭐 회사에서 그 책을 뭐 써와라 이러면 이제 뭐 와이프한테 읽어라 그래가지고 요약문 적어가가지고 발표만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속았다. 정말 나는 지적인 남자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 이제 이런 또 이제 남성 이제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있고 여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은 그 초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상대가 이제 조금 보였을 때 뭐 10% 20% 또는 이제 페인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페인트 모션들을 쓰죠.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제가 최근에 그 안정환 씨하고 그 이혜은 씨인가 이제 뭐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뭐 소파에만 앉아있다 안정환 씨가 세기에 진짜 대한민국의 여심을 흔들었던 테리우스 반지의 제왕이 근데 소파에만 앉아있대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초창기 때 신혼 때 이제 그 두 부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뭐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진짜 뭐 정한 씨가 가정 살림을 너무 잘 도와준다. 뭐 청소도 해주고
뭐 이제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칭찬을 일을 많이 도와준다고 아마 이제 초반부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나는 지시하는 게 맞다. 원래 그 가정일에 대해서 지시만 하는 게 남자 역할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롤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은 뭐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내 불만은 너무 일을 안 도와준다. 정말.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나서 이제 안정환 씨는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는 뭐 근데 이제 바꿔서 하고 싶다. 좀 복수 좀 하게. 이번에 내가 남자로 지시만 하고 이제 안정환 씨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살림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내가 어떤 내 파트너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 최소한 1년은 사귀어야 된다. 뭐 3년은 사귀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때, 파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페이퍼 매리지는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뭐 신고서, 혼인 서약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페이퍼 매리지는 의미가 없고 두 사람이 얼마나 결속했느냐가 의미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한데 뭐 결혼을 하지 않고 그게 지금 이제 유행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국에서도 혼전 동거가 동거를 해보고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해서 이제 맞으면 완전한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연애를 한단 말이죠. 뭐, 그게 뭐 결혼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관계든 간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의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하나의 그 사람의 장점, 내가, 보고자 했던 그 모습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입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판타지를 키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판타지가 이제 깨집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뭐냐면 나의 욕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보았는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또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이제 셀프 분석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판타지가 커서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깨지는 순간에 점점 위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코로나 아니고요. 제가 그 산삼 음료를 지금 이제 복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루 성분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약간 목이 깔깔하네요. 어쨌든 저는 뭐 자가격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판타지가 이렇게 깨졌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어떤 모습도 내가 좋아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진짜 사랑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 어떤 여성은 사실 이런 여성도 있었어요. 50대 중반인데 한 번도 이렇게 뭐 결혼도 한 번 했었다가 이혼하신 분인데 느껴본 적이 없죠? 없는데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남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명망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이분 여자분이 사회적 위치가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명망도 있고 다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고 뭐 패션 감각도 좋고 좋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밤생활이 안 되는 분이에요. 완전히 고개를 숙이신 분이라서 어느 날은 이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이 놀러 집으로 이제 와라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크림빵을 사오라고 했대요. 크림빵. 그래서 그 여자분은 왜 크림빵 배가 고팠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독특한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크림빵의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크림빵을 좀 발라서 그러니까 뭐 그분이 연세가 이제 뭐 한 10년 전 얘기에다가 그 당시에도 60대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엔 좋은 용품들이 많은데, 뭐, 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오일도 있고, 이제 그런 지식은 이제 없고, 이제 여기서 들은 얘기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좀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년이나 지나서 그 크립빵의 이유를 알겠다고. 어쨌든, 근데 그분은 그렇더라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분은 본인이 이제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7년인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남자분은 못 잊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애도 거의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좀 뭐 개선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그 남성분들은 이게 안 되면 아예 연애를 못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캐치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꼭 이렇게 또 여성들에게는 이제 제가 명명한 건데, 비비, 오르가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비벼만 주셔도, 여성들이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주 깊숙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사실은 여성들이 그 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제 뭐, 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살릴 수 있는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살리시면 되고. 어쨌든 그 사랑의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욕망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욕망이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닥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여성분들이 뭐 돈 잘 버는 남자. 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남자들은 바쁘죠. 돈 벌기에. 뭐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밤 생활은 조금 더뎌질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얻었으면 또 하나를 포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족이 되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용솟음 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젊은 나이든 나이가 많든 간에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먼저 깨어나서 남성을 리드해도 좋고요. 또 남성이 잘 깨어나서 여성을 리드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좀 다른 부분이 안 맞더라도 이제 몸소통을 잘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유리한데 또 몸소통은 너무 잘 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대화가 안 돼. 안 통해.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꼭 드는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의 욕망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장점을 좀 확대 해석하시고 단점은 축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점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얘기해주면서 그 점을 바라보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안 맞다 이런 경우에 이제 끝나겠죠. 관계가 끝나게 되는데 참 끝날 때 우리가 잘 끝내야 된다 그랬죠. 이별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아름다운 시간들 공유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나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이제 막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시는 보지 말자. 정말 다시는 안 보면서 마지막에 막 싸우면서 헤어져요. 진짜 뭐 그동안에 불만들은 막 털어놓는데 갑자기 속사포처럼 당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별을 이제 잔잔히 준비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별을 하더라도 좀 정말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뭐 한 뭐 1, 20분, 30분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못 보더라도. 아니면 너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좀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만큼의 내 시간. 정말 소중했던 그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처럼 헤어지지 말고 서로 간에 그 좋은 관계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그냥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이러한 점이 이렇게 나랑 맞지 않았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남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론 안 봐도 좋은 관계는 안 봐야 되겠죠. 안 보는 게 더 좋은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그 좋은 친구 관계로 남는다던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의리?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에 좀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정말 그리워서 미치도록 보고 싶은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한 통의 전화나 또 한 통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좀 그래야지 이제 마음의 앙금들이 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봄도 되고 꽃도 피어나고 있고 진짜 사랑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사실 카사노바도 사랑을 쉽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여성에 대해서 3개월 조사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제 카사노바의 사랑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조금 받아줄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사랑,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헤어질 때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게 상처 주지 않는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는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좋은 사랑 그러니까 좋은 면을 간직하는 그러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인가 욕망인가 좀 구분하시고 내가 욕망이었다면 마음을 조금 비우시는 노력을 해주시고 나를 비웠을 때 상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쪽이 먼저 이렇게 마음의 고리를 좀 푸시면 조금 더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저는 정천 마담 로지였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랑을 이어주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